안녕하십니까. 체육journalist 이호근입니다. 오늘 경우가 나는 손목통 없이 산다 부록편에 소개된 마지막 강의 어깨 고질병, 견쇄관절염, 모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견쇄관절이라고 하는 건요, 이쪽에 있는 견봉과 쇄골이 이 만나는 지점, 이 견쇄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 많아지면서, 즉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면서 앉아있는 습관이 많아지면서 그 자세와 관련돼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바로 견쇄관절염인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견봉과 쇄골이 만나는 지점을 견쇄관절이라고 하고, 견봉 아시죠? 그 다음에 쇄골이 만나는 견쇄관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외상이나 퇴행성 병변 등의 변화로 인해 관절염이 생긴 것을 견쇄관절염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어깨 관절에 생긴 관절염이기에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견갑골과 쇄골은 견쇄관절 인대라는 인대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주변에는 3개의 인대가 있다. 오구견봉인대 는 오구돌귀에서 견봉에, 오구쇄골인대는 오구돌귀에서 쇄골에, 오구상완인대는 오구돌귀에서 나와 극상근과 섞이면서 상완골 대결절 부위에 부착되면서 어깨의 안정화와 운동에 기여하게 된다. 견쇄관절염은 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과수형에 따른 어깨의 퇴행성 변화와 많은 관련이 있다. 대개 3에서 6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경과를 거치며 서서히 증상이 발전하게 된다. 견봉, 쇄골, 관절염이라고 한다. 견쇄관절염은 다른 관절염과 다르게 팔 사용 시 뻐근하고 시큰하고 결린 어깨 통증이 있으나 통증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 견쇄관절염은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관절염이라고 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견쇄관절염이 있지만 아파요 하면서 팔은 또 다 올라요. 시큰하고 무리하고 뻐근한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절염에 비해서 통증은 적지만 또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왠지 견쇄관절염이란 말이 있어서 오십견처럼 막 팔을 못 올리거나 이럴 것 같지만 통증이 있지만 오십견은 어깨 석회성 관절염에 비해서는 통증의 정도는 낮아요. 시큰하고 우리하고 뻐근한 정도가 있을 뿐이지 팔은 또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오십견이나 어깨 석회성 관절염과 다릅니다. 견쇄관절에 제한된 참을 만한 통증과 가동범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오십견에서와 같은 심각한 가동범위 제한은 없어. 팔을 올리라고 하면 아프다고 하면서도 팔을 올릴 수 있는 게 오십견과 다른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십견이나 어깨 석회성 관절염은 상당한 통증과 더불어 가동범위 제한이 있는데, 견쇄관절염은 관절염이란 표현이 들어있지만 어느 정도 시큰하고 우리하고 뻐근한 참을 만한 통증이 있으면서도 팔을 또 올리라고 하면 아파요 라고 하면서도 올릴 수 있는 게 오십견이나 어깨 석회성 관절염과 다른 점입니다. 통증 자체가 심하지 않고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고 가동범위 제한이 없다 보니 오십견 등에 비해 불편한 정도가 약해. 심지어는 어깨 통증을 치료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등 문제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증상은 초기부터 오십견처럼 어깨 석회성 관절염 바로 치료하기보다는 상당기간 지나서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지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팔을 사용하게 되면 어깨에서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어딘가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오십견처럼 극심한 어깨 통증과 심각한 가동범위 제한을 갖는 것이 아니기에 외전 시 아프다고 하면서도 팔을 올릴 수 있는데, 이때 아픈 곳을 지적하라고 하면 삼각근 부위가 아닌 견봉 부위를 가리키며 해당 부위의 앞통반을 보인다. 여기에 앞통반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기 전날이야 날구지하는 날 한쪽 어깨로 자고 나서 무거운 물건이나 힘쓴 일을 하고 나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고 나서 과음이나 과를 하고 나서 팔을 장시간 사용하고 나서 증상이 심해진다. 극심한 어깨 통증이나 운동범위 제한을 동반한 오십견이나 석회성 관절염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어깨 질환이다 보니 처음부터 치료하기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어깨 위로 팔을 올리는 동작이 많은 운동선수나 관련 직업군,
천장을 보지 않고 한쪽 어깨로 자는 사람, 과도한 무게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무겁거나 힘쓰는 일을 많이 하거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직장인이나 급격한 외상,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호발하는 편이다. 아까도 견우가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질환이라는 급격한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직콕생활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견쇄관절염이 발생 비율이 높아진 걸 임상 현장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세 기본은 정면 바라보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할 때는 항상 화면의 가운데가 내 눈높이보다 15도 밑에 내려보는 자세를 피하시고요. 특히 엎드리거나 누워서 돌아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책, 신문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가급적 시선을 눈높이로 한다. 말씀드렸죠? 자세의 기본은 정면 바라보기예요. 견우가 이제 목, 어깨, 팔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바른 자세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예전에도 견우도 보면 뭐 턱을 당기고 허리를 펴고 뭐 다 말씀드려요. 안 돼요. 하나만 딱 말씀드려요. 시선을 정면 바라보시라고. 그게 자세의 기본이면서 그것만 하셔도 바른 자세를 이루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견우가 나는 손목 통증 없이 산다 강의 내내 말씀드렸어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내 몸의 자가치료 기전을, 내 몸의 면역 기능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이펙트하게 올릴 수 있는,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과음이나 과로를 피한다. 과음이나 과로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음이나 과로를 하게 되면 내 몸의 면역 기능도, 내 몸의 체력도, 내 몸의 회복 기준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견쇄관절염도 있으면 과음이나 과로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아픈 어깨 쪽으로 자지 않는다. 오른쪽에 견쇄관절염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자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질 수 있겠죠? 다섯째, 과도한 팔 사용을 자제한다. 견쇄관절염이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팔을 계속 무리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질 수 있겠죠. 또 다른 손상이 생길 수 있고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무겁거나 힘쓴 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 견쇄관절염 원인 중에 하나가 무겁거나 힘쓴 일을 많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압력이나 과부하, 2차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겁거나 힘쓴 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경우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준다. 특히 컴퓨터 등 일하다 보면 나도 몰래 꾸부정한 자세가 되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는 것도 참 좋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주 일어났다 앉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덕동 같은 경우는 보통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12시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20회 이상, 오후에 20회 이상 일어났다 앉으시라고요. 일하다 짜증나 한 번씩만 일어났다 앉으시라고. 그거보다 좀 더 적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오전에도 2번 이상, 오후에도 2번 이상 소변 안 봐도 좋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적정을 하고 싶어요 또 말씀하신 분이면 조금씩 자주 빨리 걸으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막 빠른 속도로 건다면 걔보다는 30분씩 2번이 좋고 걔보다는 10분씩 6번이 좋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일하는 경우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다. 자, 견쇄관절염 어깨가 아파요. 근데 자꾸 막 만지거나 마사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증이라든가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가급적 만지거나 마사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견쇄관절염은 단독으로도 발생하지만 어깨 충돌 증후군과 함께 발병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견봉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침이나 도침, 염증을 잡아주는 봉약침, 견쇄관절의 정상적인 치료를 도와주는 치료한 약들을 사용하여 견쇄관절염의 효과적인 치료를 돕고 있다. 이로써 나는 손목통 없이 산다의 강의를 종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한의사 이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강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